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14강이고요. 오늘은 파워 디렉터의 타이틀 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 룸은 룸 영역에서 이쪽에 있는 T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타이틀 룸에는 미리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타이틀을 추가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타이틀 하나하나를 파워 디렉터에서는 타이틀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틀 룸은 지난번에 보신 효과 룸과 그 구조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 필터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효과 룸과는 달리 이 사용자 지정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임의로 추가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클로버 01 같은 이런 타이틀 템플릿을 드래그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져가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게 금지 표시가 뜹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와서 보시면 추가되지 않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타이틀 룸에서의 사용자 지정 항목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임의로 뭔가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템플릿을 만드실 때마다 그 만드신 것들이 자동으로 이곳에 추가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리스트로 관리하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새 폴더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제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 넣어서 목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버 04 이런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새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드래그해서 밀어 넣어 놓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 타이틀 룸에 보시면은 이쪽에 DG라고 써진 버튼 또 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DG는 이제 디렉터 존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 룸에도 있지만 또 여기 PIP 개체 룸이나 또 이쪽에 와서 보시면 입자 룸에도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디렉터 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파워 디렉터에서 자잘한 것들 한데 모아서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배우신 효과 룸과 구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표시 그리고 연필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 플러스 표시 버튼은 여러분들이 타이틀 템플릿을 새로 만드실 때 이용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연필 버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이틀 템플릿을 수정하실 때 이용하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그 구성이 똑같아요. 마치 PIP 디자이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션을 만들고 수정할 때에도 똑같이 PIP 디자이너에서 수정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 둘이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오늘은 플러스 버튼 하나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2D 타이틀 그리고 유사 3D 타이틀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은 여기에 있는 2D 타이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타이틀 디자이너라고 써 있죠. 이런 창이 하나 열리는데 파워 디렉터에는 디자이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PIP 디자이너도 있었고 또 매직 모션 디자이너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디자이너들이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죠. 화면 구성도 왼쪽에는 옵션 탭 있고요. 오른쪽에는 널찍하게 미리 보기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시간 막대와 컨트롤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타이틀 디자이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내 타이틀이라고 써진 테두리가 있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타이틀 템플릿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이 박스는 타이틀 개체라고 이제 앞으로 타이틀 개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타이틀 개체는 그 안에 글자를 둘러싼 박스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박스를 보통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 이 타이틀 개체는요, 이거 하나가 간단한 그 문서 편집기 또는 다른 말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글자 입력도 하고 또 줄바꿈도 하고 글꼴, 글자 크기, 줄 간격 뭐 이런 거 조정할 수 있죠. 이 타이틀 개체 하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커서를 두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문구를 입력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해서 계속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뭐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처럼 이렇게 또 블록 지정해서 뭐 글꼴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여기 뭐 글꼴 크기를 보셨고요. 그 외에도 여기 지금 줄 간격이고요. 이것은 자간, 글자들 간의 간격입니다. 여기서는 그 타이틀 박스, 이 타이틀 개체 안에서 그 문자의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뭐 볼드, 이탈릭,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글꼴 색상을 바꿔주는 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틀 개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렇게 그 텍스트들을 입력하고 수정하고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한 번씩 다 사용을 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그 워드 프로세서에 보통 포함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개체는 필요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에 타이틀 삽입이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그 자리에 타이틀 개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워드 프로세서처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 없는 타이틀 개체를 지울 때에는 여기에 바운딩 박스죠. 자, 이것을 한번 클릭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필요 없는 타이틀 개체를 여러분들이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타이틀 삽입 버튼 옆을 보시면은 이미지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탐색기가 하나 열리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이 타이틀 템플릿에 이미지 개체를 넣고 싶으시다면 이 탐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아서 자, 이렇게 골라서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타이틀 템플릿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개체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화면상에서 개체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타이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이 바운딩 박스를 여러분들이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 그 위치를 화면상에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녹색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동안에 자주 보셨죠? 자,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 타이틀 개체를 여러분들이 또 회전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잠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 문서 편집하실 때 자주 이용하시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또 컨트롤 X, 또 컨트롤 Z, 컨트롤 Y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 복사하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뭐 이런 것들. 이 상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은 여러분들 문서 편집기에서 단축키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따로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게 편하신 분들은 저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죠? 자, 이제 크게 두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과 그리고 이 아래쪽 그 시간 막대와 컨트롤 부분인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쪽에서는 타이틀의 내용을 입력하고 간단하게 워드 프로세서처럼 편집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 왼편으로 오시면 좀 더 글자들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또 모션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은 화면을 보면서 문서 편집,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글자와 모션을 디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왼쪽 편을 보시면 지금 자, 이 위로 지금 3개의 탭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이 가장 왼쪽 탭은 자, 글자를 디자인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글자에 모션을 주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탭은 화면에 여러분들이 배경 이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이 왼쪽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다시 그 아래로 이렇게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탭 아래에 또 탭이 4개가 있고 뭐 그러니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내용을 알고 나면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쪽에서 텍스트 입력하셨죠? 이 텍스트들의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디자인하는 곳이 이쪽인데 타이틀 디자이너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이 글자를 디자인합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이 글자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자에 그림자를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글자들에 다시 테두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글자를 디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3가지가 각각 이쪽에 있는 하나, 둘, 3개의 탭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선택되어진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탭 있죠? 이 탭은 그 3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자인들의 프리셋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프리셋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리셋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자,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글꼴 설정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파트에서 만든 타이틀 개체의 글자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해 주는 곳입니다. 지금 이미지 개체가 화면에 있는데 자, 강의 진행을 위해서 이거 제가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제 이 타이틀 개체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 왼쪽 위에 보시면 글꼴 적용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자, 이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거 체크해 놓고요. 그 아래로는 지금 보시면 흐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 흐림 슬라이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흐려집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해 놓고요. 그럼 흐리지 않은 거니까 지금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죠. 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에 투명도라고 있는데 이 투명도를 자, 슬라이더를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자, 보고 계시죠? 이렇게 글자 자체의 투명도를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그 아래로는 이제 글자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일 색상이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모난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가 열리는데 여기서 색상을 하나 지정하시게 되면 녹색 한번 해볼까요? 자,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색으로 이 글자의 색이 지정됩니다. 물론 여기서 블록을 지정해서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 그 블럭 지정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색상을 그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글자의 색상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버튼과 여기에 있는 단일 색상 버튼은 사실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아래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색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색을 지정해서 글자에 그레디언트 효과를 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이 아래에는 시작,
그리고 종료, 그리고 그레디언트 방향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색상은요, 이 글자의 색을 여기 시작에서 지정해준 컬러에서 종료에서 지정해준 컬러로 이 그레디언트 방향에 맞춰서 점점 변화하도록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레디언트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 쪽은 이것을 클릭해서 팔레트에서 여기에 있는 연두색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지정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종료에서는 자, 클릭하고요. 여기에 있는 오렌지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자, 이 동그라미를 돌려서 이렇게 아래로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 시작 연두색에서 종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각 글자의 색깔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9시 쪽을 향하게 만들어 줬더니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 연두색이죠. 자, 종료되는 쪽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점점 그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자, 연두색에서 오렌지색으로 글자의 색이 점점 바뀌고 있죠. 자,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글자 자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단일 색상을 클릭해서 글자의 색을 좀 바꿔주고요. 이제 다음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자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고요. 이 그림자 설정 쪽으로 와서 보시면 자, 처음에 그림자 적용 옵션이 있죠. 자, 이거 일단 체크하고요. 체크해도 지금 현재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 팔레트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클릭해서 여기서 이 정도의 짙은 회색을 이거네요. 자, 이 정도를 클릭해서 제가 짙은 회색을 골라주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색깔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거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것의 슬라이더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고 계시죠? 즉, 여기에 있는 거리는 글자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아래로는 흐림이라는 옵션이 있죠. 자,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림자가 흐릿해지고요. 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정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그림자 색깔이 너무 옅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자, 이 정도 짙은 회색을 자, 다시 선택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좀 더 이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흐림을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의 느낌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투명도가 있는데 자, 이것은 그림자의 투명도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림자가 투명해지고요. 낮춰주면은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색깔을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그림자와 글자 사이가 채워집니다. 자, 지금은 그 거리가 좀 가까운데 이것을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자,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글자와 그림자 사이에 거리가 있을 텐데 그 거리를 이 색으로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그림자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림자 방향 조그 다이얼이 있죠. 자, 이것으로 방향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정한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자 쪽도 이제 다 보신 겁니다. 다음으로 테두리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테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그림자 적용 체크 잠깐 풀어서 그림자 안 나오게 해주고요. 이제 테두리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테두리 설정 탭을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두리 적용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를 제가 체크를 해주면 자, 여기에 지금 테두리가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두리의 색깔이 하얀색이어서 배경하고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서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고 팔레트에서 제가 다른 색깔, 자, 오렌지색을 한번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테두리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또 테두리의 흐림도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흐릿하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투명도는 테두리의 투명도겠죠. 이렇게 올려주면 테두리가 투명해지고요. 낮춰주면은 테두리가 불투명해지고요.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테두리에도 그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단일 색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그레디언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테두리에도 이렇게 그레디언트 지정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그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의 방향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글자 그리고 그림자, 테두리를 조정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림자는 제가 잠깐 꺼놨으니까 다시 적용하고요. 자,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프리셋 탭으로 오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프리셋들이 있는데 이것들 모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글자 자체 그리고 그림자 또 테두리 이것들을 조정해서 만들어진 프리셋들입니다. 이렇게 파워 디렉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드신 디자인을 이쪽에 추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디자인을 저장하시는 방법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버튼이 하나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디자인이 내 즐겨찾기라는 항목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썸네일 지금 표시되고 있죠. 기본 제공되는 프리셋을 사용하실 때는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디자인을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자,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 즐겨찾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저장해 두신 타이틀 디자인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서 그 텍스트의 내용을 편집하신 거고요. 여기서는 글자 모양을 좀 더 조정하고 그림자를 넣고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타이틀에 모션을 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탭 중에서 가운데 화살표 있죠? 자,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위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글자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죠?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이쪽으로 와서 이거 클릭해서 자, 글자 모양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다시 모션 탭으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는 타이틀 개체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우선순위와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틀이 하나인데 먼저 진행을 위해서 타이틀 개체 하나랑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삽입 버튼을 눌러서 자, 이 정도에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시 이미지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이 모두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개체, 이미지 개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미지 개체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이제 자, 이쪽을 보시면 개체라고 지금 써 있고요. 여기 목록에 이 개체들이 열거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미지 개체가 다른 두 타이틀 개체보다 더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이 리스트로 오셔서요.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 개체의 그 파일 이름이 capture.jpg였는데 이 리스트 상에서 이미지 개체가 지금 가장 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미지 개체가 타이틀 위에 놓여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개체가 이렇게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보시면 방향 버튼이 있어요. 지금은 이미지 개체가 이렇게 리스트에서 가장 위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아래쪽 방향 버튼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목록상에서 그 capture.jpg 이 이미지 개체의 위치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이제는 그 보이는 우선순위가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타이틀이 위에 보이고 그 아래로 지금 이미지 개체의 모습이 놓여 있죠.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보이는 그 우선순위는 이 목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체의 순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 효과 쪽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트랙에서는 트랙상의 아래에 놓일수록 그 실제 영상에서는 위로 올라오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은 선택한 개체만 표시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에서 선택된 개체만 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여러 개의 개체를 화면에서 이용하고 계실 때에는 화면이 좀 복잡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실 그 개체만 보여지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개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미지 개체가 선택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옵션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크로마키 적용이라고 있죠. 이건 지난 키프레임 3강에서 알려드린 그 크로마키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잠깐, 다른 개체들도 모두 표시되도록 이렇게 이거 체크는 풀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쪽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가 투명하게 바뀌었죠. 닫기 누르고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개체를 옮겨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클릭해서 빼준 그 사이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그 크로마키랑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는 개체 뒤집기 활성화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건 아니고요.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 아래에서 지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미지를 그 개체를 뒤집어 줍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타이틀에 모션을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개체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클릭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타이틀 개체에 모션을 줄 텐데 여러분들 타이틀 템플릿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이 각각의 타이틀 개체에 모두 따로따로 모션을 주실 수 있고요. 그 주는 모션은 타이틀 개체가 화면에 표시될 때의 모션, 그리고 이 타이틀 개체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의 모션,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틀 개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또는 여기 이 목록 있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이렇게 그 모션에 관계된 옵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틀이 화면에 나올 때의 모션은 여기 보시면은 시작 효과라고 옵션이 있죠? 이 시작 효과에서 옵션을 주시는 거고요. 이 타이틀 개체가 사라질 때의 모션은 아래 보시면은 종료 효과라고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타이틀 개체가 사라질 때의 모션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를 보시면은 각각 그 옆에 자세히라는 이름의 버튼이 놓여져 있는데 먼저 지금처럼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타이틀 개체 있죠? 이것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시작 효과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썸네일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 썸네일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썸네일에서 그 모션이 지금처럼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단독 추락이죠. 이거 클릭해서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확인이라는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미리 보기 창에서 모션의 미리 보기가 한번 진행이 됐었죠. 이제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정지 누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개체의 시작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료 효과도 주실 수가 있어요. 종료 효과도 마찬가지로 종료 효과로 오셔서 여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팝업 1번 이 효과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클릭하고요.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효과로 보여주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팝업 효과로 종료가 됐습니다. 타이틀 개체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각 타이틀 개체의 시작 그리고 종료 효과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타이틀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제 종료 효과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타이틀 개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시간 막대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디자이너와는 이 시간 막대의 구성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시간 막대에 키프레임이 표시되지도 않고요. 또 이쪽에 키프레임 추가 제거 버튼 이런 게 지금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시간 막대를 보시면 파란색 구간이 있고 또 오렌지색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구간은요, 앞서 우리가 지정해줬던 이 시작 효과 그리고 종료 효과 그것들이 적용되는 구간이 바로 이 파란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시작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끝나는 부분이죠. 여기는 종료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보시면 오렌지색 구간이 있죠. 이곳은 타이틀이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종료돼서 사라지고 하는 그 사이에 타이틀이 자리를 잡고 화면에 고정돼서 보였던 바로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막대에서는요. 자, 이 양쪽 끝에 지금 보시면은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과 이 색이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길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단지 색깔만 다른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주시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의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고요.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이 왼쪽의 파란색 구간은 시작 효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작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길이가 이만큼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클릭하고 자, 재생하게 되면 빠르게 등장했죠. 자, 잠시 정지 버튼 누르고요.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제가 길게 파란색 구간을 늘려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시 자, 재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천천히 지금 그 시작 효과가 적용돼서 타이틀 개체가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끝에 이 오렌지색 사각형 있죠? 자, 이것도 드래그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드래그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생긴 이 빈 구간 있죠? 여기서는 타이틀 개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타이틀 템플릿이 재생이 될 때요. 처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는 타이틀이 등장하지 않다가 이 시점이 되면 요만큼의 그 시간 동안 이 파란색만큼이 차지하는 시간 동안 타이틀 개체가 그 시작 효과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되고요. 이 오렌지색 구간만큼 정지해서 보여주다가 다시 이 구간만큼 종료 효과가 적용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또 제가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더 이쪽에 가져다 놓고 재생 버튼 클릭하면요.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이 정도에 등장하고요. 다시 이 정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셨죠?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보셨던 다른 디자이너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파워 디렉터가 여기 이 4개의 자, 이렇게 4개의 키프레임을 미리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개죠? 이렇게 4개의 키프레임을 시간 막대에서 파워 디렉터가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 놓고요. 이것을 더 추가하거나 제거하지는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에서 이 4개의 키프레임을 시간 막대상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도록 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타이틀 디자이너에서는 키프레임을 딱 4개만 파워 디렉터가 강제로 지정해 놓고 이것만 사용하도록 파워 디렉터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시작 효과와 그리고 종료 효과는 타이틀 개체마다 따로따로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이틀 개체는 제가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해서 지금 이 모양으로 구성을 했지만 여기서 만일 제가 이 두 번째 타이틀, 이 타이틀 개체 있죠?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타이틀 개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막대 구성이 기본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션 쪽도 다 보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오른쪽에 이제 또 탭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은 이 화면에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폴더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은 제가 미리 추가를 해뒀는데 조금 전에 탐색기를 통해 선택했던 이미지가 이 목록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클릭된 이미지가 이 화면의 배경 이미지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지우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서 이 X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별로 중요한 기능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타이틀의 타이틀 디자이너를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나면 자, 아래쪽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자, 이쪽에서 템플릿의 이름을 자, ABC라고 저는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 타이틀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타이틀 룸에 그것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이 타이틀 템플릿의 전체 내용 중에 어느 한 프레임을 뽑아서 그것을 여기에 그 표시되는 템플릿의 썸네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그 프레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적당히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타이틀 템플릿의 그 한가운데 중앙에 그 위치한 프레임을 뽑아서 그것을 썸네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원하시는 위치 뭐 적당히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여기 표시가 되니까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자, 클릭하시면 작업한 내용이 저장이 돼서 이렇게 자, ABC 이렇게 타이틀 템플릿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타이틀 템플릿들은요, 트랙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기본적으로 10초짜리 클립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환 효과는 트랙 위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2초짜리가 됐죠. 그리고 사진 클립을 트랙에 올리면 기본적으로 5초였습니다. 이 타이틀 클립은 기본으로 10초짜리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클립도 10초짜리인데요. 자, 좀 이거 이렇게 확대시켜 볼게요. 클립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풍선 도움 아래 표시가 되죠. 기본적으로 길이 10초짜리 그 클립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서 다뤄보셨던 다른 클립들처럼 자, 이렇게 원하는 지점에 타임 슬라이더를 두고 분할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뒷부분을 선택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 또 자,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앞이나 뒷부분을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 자체의 내용을 수정하시려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수정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타이틀 디자이너가 열리고요. 또는 이 클립을 그냥 두 번 더블 클릭을 하셔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 디자이너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타이틀 클립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이 클립 기본적으로 10초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처음에 타이틀 템플릿을 트랙에 올렸을 때 10초짜리 클립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10초 동안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제가 이 클립의 길이를 줄여줬죠. 자, 다시 해볼게요. 취소 누르고요. 이 클립 지우고 ABC 자, 이거 다시 추가한 다음에 이거 제가 중간에 여기서 분할하고 이 뒷부분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놓고요. 자, 이거 다시 수정 눌러서 타이틀 디자이너 열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죠? 제가 타이틀 템플릿을 트랙에 올려서 이제 10초짜리 클립이 됐는데 그걸 중간에 한 5초 정도 길이가 되도록 잘라버리고 뒷부분은 버렸습니다. 지워버렸는데 중간 부분을 잘랐다고 해서 이 뒷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종료 효과가 이루어지고 화면의 중간에 좀 표시되는 이 뒷부분이 지워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키프레임의 구성은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클립의 길이가 10초라면 이 시간 막대 전체의 길이도 10초가 되고 그 10초 동안에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요. 타이틀 클립의 길이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간에서 잘라서 한 5초 정도로 바꿔주게 되면 시간 막대의 길이도 자, 이 시간 막대 전체 길이도 5초가 되고요. 그 5초 동안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클립에서 반을 자른다고 해서 이쪽도 반이 잘리는 거 아니고요. 클립에서 길이를 뭐 늘려주거나 줄여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모션이 뭐 잘라지거나 뭐 이러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그 트랙에 놓인 클립을 수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클립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 템플릿 자체를 수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수정할 템플릿을 클릭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필 모양이 그려진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타이틀 디자이너가 열립니다. 타이틀 템플릿을 수정하실 때는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꽤 긴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2D 타이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사 3D 타이틀도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 3D 타이틀과 간단한 활용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영상 잘 만드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카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월드엑시스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